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선물 옵션 투자 전략 의견들을 화살표 매매 신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물 옵션 국내뿐만 아니라 해선까지도 매매 신호들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국내 선물 또는 해외 선물 매매하기 어려울 텐데 기준을 확실하게 우리가 화살표 매매 신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하셔서요. 앞으로도 국내 선물 옵션 뿐만 아니라 해선까지도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살표 매매 신호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자, 저번 주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간단히 보면 가장 화두가 됐었던 내용들은 아무래도 미국 CPI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CPI, 그 다음에 PPI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표들이 모두 다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를 한 번 더 상승으로 좀 끌어올렸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국내 선물 지수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는데, 다만 이제 이 상승들이 국내 증시가 다소 좀 정체된, 그러니까 상승에 다소 좀 제한된 그림 속에서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날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선물 매수 신호를 강하게 좀 잡았었던 분들은 상당히 지수 좀 빡빡한, 좀 답답한 그림 속에서 좀 부담스럽게 주가가 좀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 유료 회원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체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과정에서는 매매 신호도 역시 부담스럽게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신호가 반복합니다. 자,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횡보장은 쥐약입니다. 진짜 죽음이에요. 그렇죠? 프리미엄 빠지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이제 상승이 제한된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일 때 특히 위도 아래도 프리미엄이 붙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옵션에 대한 피만 녹는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옵션 만기일 지난 이후에 이번에 12월 물 자체가 생산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워낙 비쌉니다. 지금은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옵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옵션 가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빠지는, 양쪽에서 모두 다 빠져내려가는 흐름들 속에서 지금 매매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런 그림들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강세로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약세로 내려가든지 뭔가 어떤 큰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옵션 만기 이후에 이런 애매한 그림들이 3일 연속 나오면서 피만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로 가면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세가 지금 그러면 강하게 올라올 거냐, 아니면 강하게 내려갈 거냐, 결국은 변동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잖아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나와야지 거기서 빨리 손절매하고 방향성을 갈아타든지, 그게 하방이 됐든 상방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옆으로 기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다들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선물 옵션인데, 그럼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해외 선물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100 지수인데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자, 종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매도 신호가 일단은 발생이 돼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앞서서 매수 신호가 10월 30일 발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치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 신호가 한번 작동됐고, 그리고 다시 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이렇게 슈팅이 한 번 더 나왔죠. 자, 그리고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죠. 미국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제한된 상승 속에서 연속 4일째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달팽이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스닥 100 선물 지수 지금 매도 신호가 떠 있는데 여기처럼 매수 신호가 다시 월요일날 떠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주목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뛰어넘어갈지 아니면 주가 조정을 통해서 한번 눌림목을 줄지가 상당히 다음 주가 주목되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단기간에 횡보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FOMC 의사록 공개 그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저는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좀 답답한 그림을 보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슈팅이 좀 나올지, 아니면 이들 결과에 따라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잠시 쉬어갈지가 결정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다음 주 이슈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은 일단 삼성전자 3분기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361원, 주당 361원 배당금이 지급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21일 미국 날짜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21일이고요. 한국 날짜는 당연히 한국의 날짜가 아무래도 하루 빠르니까요. 22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 날짜로 20일,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는 21일 종가 주식시장 마감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겠고요. 한국 날짜로는 22일 아침 6시에서 6시 반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베스트바이라고 해서 이제 가전 유통업체죠. 베스트바이도 실적 발표 예정인데, 일단은 뭐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뭐 LG전자 정도의, 삼성전자, LG전자 가전 아무래도 매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베스트바이 정도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보다도 엔비디아 효과가 더, 아무래도 시총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 효과가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우리 IT 반도체 지수들 영향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정도 흐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멀티 차트 한번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간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삼성전자 이런 그림들 잘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최근에 여기 하단 10월 달에 하단 영역에서 횡보하다가 자, 결국 여기서부터 추세가 돌아나갔고요. 60일 추세가 돌아나가면서 이렇게 상승, 그리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매수 신호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추세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60일 추세선을 우상향으로 좀 돌려놓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매도 신호는 떠 있습니다만 매수 신호가 삼성전자에 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외 반도체 주식들이 아마도 상당한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그러면 어떻느냐, 엔비디아 차트로 가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시면 다들 확인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지금 전망치는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이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전망치 정도 수준에서 부합하느냐, 아니면 전망치를 상회하느냐, 아니면 전망치를 하회하느냐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좀 보이는데, 자, 그럼 지금 엔비디아의 신호는 매도입니다. 네, 이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요. 화살표 매매 신호는 일단 매도로 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실제 이제 500달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항입니다. 엔비디아 가격 저항이 지금 5만 원인데 앞서서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갭 상승했습니다만 넘어가지 못했었던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번 실적 급증으로 따라서 한 번 더 크게 갭 상승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올라갈지 주목이 되고요. 혹여나 예상치를 하회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는 했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보다 하회 발표하면 실제로 엔비디아가 또 크게 개파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 시각 22일 아침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
시간 외 거래 엔비디아의 결과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는 수요일 날이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에 앞서서 큰 이슈가 없는 국내외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정체된 국면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뭐 꼭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지기보다는 조정시마다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IT 반도체 주식들이 역시나 시장을 좀 버티게 하는, 다른 2차전지 주식들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IT 반도체 주식들이 좀 잘 버텨주는 그림들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최대 변수는 어쨌든 수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앞서서 11월 1일날 FOMC에서 금리 동결 결정했었던 부분들의 어쨌든 결과들이 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연준 위원들의 어떤 향후의 금리 결정에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고요. 점도표로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향후의 연준 의장의 지금 금리 추가 가능성,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열어놓는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연준 위원들도 어떤 결정들,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이 실제 수요일날 새벽 4시에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좀 감안했을 때 역시 한국 증시는 수요일날 상당한 변동성을 줄 수 있겠고, 그럼 그에 앞서서 미국 증시가 21일 밤, 그러니까 한국 날짜죠. 한국 날짜로 21일 밤에 어떤 변동성을 주는지 우리가 주목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날짜로, 우리 한국에서 국내 선물 또는 해선을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혹여나 장중 한때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형 변수가 21일 밤 미국 증시에서 결국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한국 증시 22일 날 아침에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주목해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그래서 국내 선물 지수는 지금 정도의 흐름 속에서 매수 신호가 일간 차트에서 여전히 유지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 변동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이 추세, 60일 추세선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를 상회해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지는 결국은 22일 날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매 신호를 따라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주간 차트가 아니라요, 일간 차트도 아닙니다. 투자 여러분들, 물론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뭐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제가 신호는 들릴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저는 스캘핑 매매, 초단타 매매 이런 거 안 하고요, 분 차트, 30분 차트 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매매 신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그다음에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매매 신호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 차트들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신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30분 매매, 30분 차트로만 우리 투자 여러분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특히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신호 따라서 매매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없다. 다만 횡보하는 구간에서 횡보할 때, 자, 저번 주 보시게 되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 그림입니다. 4989, 4989 매매 신호가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잔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짧게 매매 신호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잔손실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30분 차트에서 이렇게 추세 매매로 한 번씩 슈팅, 거래량이 크게 좀 터지면서 오전장에 아래 위로 좀 크게 변동성이 줄 때 결국은 수익이 매우 극대화된다, 아주 커진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선물도 그렇고요, 옵션도 그렇고 크게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특히 옵션 같은 경우는 양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특히 22일 앞두고 있는 이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세를 앞두고
양매수 옵션도 우리가 걸어놓고 들어갔을 때 어느 한쪽에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어서 손익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도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실제로 기준 없이 매매하시거나 어디에서 그냥 정보 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실제 화살표 매매 기법으로 해서 제가 기준을 잡아 드리니까요. 따라 하시면서 좋은 수익들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 항생하시는 분들도 국내 주간장에서 제가 신호 제공하니까요. 해선도 우리 국내 선물지수 열리는 그 주간장에 항생 매매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함께 하시면서 매매 신호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위에 전화번호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 있고요. 예,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편안하게 장중 매매 신호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에 하는 야간 선물은 신호 안 드립니다. 야간 선물 신호 안 드리고 있고요. 예,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에서 저희가 신호를 드려봤습니다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해외 선물도 야간에 신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간장에만 신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매매방에서 유료 회원분들에게 차트를 캡처해서 실제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국내 선물 기준 잡기 어렵고 수익 내기 어렵다면 꼭 지금처럼 화살표 매매 신호를 따라서 추세 매매 큰 수익들 만들어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선물 옵션 큰 수익들 내보겠다. 그리고 원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